안녕하세요. 어, 저희 세션 트랙 B의 네 번째 세션, 중소기업 스마트 서비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본 세션의 자장을 맡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이상공 교수라고 합니다. 저희 세션은 이번에 조금 형식이 다른 세션과는 달리 다른 좀 형식을 좀 취했고요. 저희 세션에서는 주로 중소기업 스마트화라는 그런 큰 주제가 있기 때문에 그 주제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연구를 해오신 중소기업연구원에서 주로 정책, 기술, 사례 등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 발표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발표를 먼저 듣고 그 다음에는 그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세 분의 또 관련 분야 전문가분들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 분들의 토론자와 또 세 분의 발표자와 2부에서는 토론을 진행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발표자분들마다 20분씩 발표를 하고 나서 잠깐 쉬었다가 10분 뒤에 토론을 바로 시작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토론을 발표가 끝나고 나면은 저희가 바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소기업연구원의 첫 번째 발표는 AI를 활용한 공공정책 수립 방향성에 관해서 중소기업연구원의 김주미 연구원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연구원의 김주미입니다. 네. 잘 안 내려가네. 네. 발표 순서는 공공분야 AI 관련 지수, 그다음에 국내 공공활용 정책, 해외 공공활용 정책을 마지막으로 이 두 가지를 토대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에 대한 어떤 정책적 방향성을 끝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분야 AI 관련 지수입니다. 옥스퍼드 인사이트하고 국제개발연구소에서 주로 인공지능 준비도라는 지수를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 인공지능 준비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6.84로 세계 194개 국가 중 26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 정부의 AI 준비도 지수는 공공서비스 제공에 AI를 얼마나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평가하는 건데, 인프라 및 데이터 관리, 기술교육, 정부 및 공공서비스 등 총 4개의 분야의 11개의 세부 입력 지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위 10개 국가를 비롯해서 아시안 국가까지 표를 작성을 해봤는데요. 1위는 9.186으로 싱가포르, 2위가 영국, 독일이 8.81로 3위를 기록을 했고요. 대다수의 선진국이 지금 8점대를 보이면서 덴마크가 8.6으로 해서 9위를 랭킹을 하고 있고, 같은 아시안권에서는 일본이 8.58로 10위에 랭크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7.37로 19위에 있고, 같은 아시안권 내에서 우리나라가 6.84로 26위에 랭크돼 있어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그 공공분야 AI가 다소 떨어졌다라는 지표입니다. 다음은 공공분야 AI 논문 실적입니다. 2008년을 기점으로 AI 관련 논문이 대폭 증가를 했는데,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미국과 중국, 영국이 가장 많은 실적을 보였고요. 미국이 192편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7.1편 공공분야 AI 관련 논문이 이 정도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분야 그 AI 논문 내의 주요 키워드를 지금 살펴본 건데요. 리스카라는 단어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걸로 분석이 되어 있고요. 위험과 관련된 그 키워드로 위험관리, 위험분석, 위험평가, 안전함이라는 단어가 공공의사결정에 무엇보다
위험을 제거하고 관리하는 방안의 주요 연구가 된다라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고, 그 외에도 분석이라든가 평가, 요인 등의 그 워딩을 포함한 연구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 해서 공공 영역에서 AI를 이용해서 위험 분석, 평가 등과 같은 관련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다른 나라는 인공지능 관련해서 정책과 전략을 어떻게 수립을 하고 있는지, 주요 아젠다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와 유사하게 굉장히 많은 아젠다를 내고 있는데요. 27개 중 17개의 정책 도구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이한 것은 매우 높게 랭킹이 되어 있는 그 정책 도구 중에서 저희가 유별나게 사용하지 않는 혹은 대책으로 내세우지 않는 그 영역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게 그 Formal Consultation of Stakeholders and Expert라고 해서 이해관계자 혹은 전문가에 대한 어떤 컨설팅 부분, 5번째로 많이 이제 랭킹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7위군요. 퍼블릭 어웨어니스 캠페인 부분인데, 우리나라가 공공 AI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홍보가 굉장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루어지지 않다라는 부분, 관련해서 정책 제안이 안 되었다라는 부분이고, 마지막에 팔리시 인텔리전스라고 해서 많은 국가들이 요거 관련해서 정책 제안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만큼 팔리시 인텔리전스 관련해서는 정책 제안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해서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처럼 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라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 AI 공공 활용 정책입니다. 많은 정책들이 나왔는데 이제 그거를 갖다가 대충 클러스터링을 해보면 크게 이렇게 4가지 정도로 대충 요약이 되었습니다. 지능정보사회 도래를 위해서 IT 전반과 사회정책 개선 관련 R&D 프로젝트 수행, 그중에서도 특히 언어지능, 시각지능, 음성지능의 요소 기술 개발과 관련된 지능정보사회 구축을 위한 기반 시스템 구축, 이 하나의 큰 축이고요. 그 다음은 공공데이터 공개, 그리고 이에 따른 맞춤형 행동 서비스 제공과 같은 기능형 정보 구축. 다음은 데이터 축적과 개방과 이에 대한 어떤 유통 관련된 데이터 가치사슬 전주기 활성화 부분. 마지막으로 이것을 갖다가 기반으로 해서 시범 사업을 운영한다든가 공공영역 총회시장이나 조달시장 창출 지원을 위한 공공서비스 테스트베드 구축, 이렇게 큰 4개의 공공정책으로 제안을 하고 있는데, 이거 외에도 그 외에 제안된 우리나라 공공활용 정책에서 보면 몇 가지 문제점을 보이고 있는데, 크게 대표적으로 3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다수의 AI 정책이라는 게 큰 정책 아예 하위 정책으로 굉장히 작게 대부분 제시가 되고 있다라는 거. 그만큼 AI 공공 정책에 대한 부분이 이제 약하게 국가에서 제안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 오랫동안 언급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여지껏 뚜렷한 성과도 없고 계속 유사한 아젠다나 전략이 반복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더 중요한 거는 AI를 전담하는 컨트롤 타워가 현재 부재하다 정도의 어떤 크게 이제 문제점을 제안을 할 수가 있고요. 반면 그러면은 해외 같은 경우는 어떻게 관련해서 정책이 있는지 한번 해외 사례 몇 개국을 갖다가 살펴봤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공공 데이터 및 제반 환경 개선, 그리고 대학이나 산업, 그리고 연방기관 등의 공공기관이 같이 협력을 통해서 지속적인 투자 강화를 골자로 하는 공강 민간 파트너십 강화와 같은 정책을 갖다 제안을 했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공공서비스 체계 구축, 플랫폼 구축, 공공데이터 서비스 개방, 그리고 핵심 기술 개발, 산업화 및 기초자원을 위한 프로젝트를 중점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골자를 가지고 있는 공공서비스 기술 개발 프로젝트. 더 나아가서 대중에 대한 어떤 공공 플랫폼 개발을 위한 비학위 프로그램 신설과 같은 공공교육 강화와 같은 정책 제안을 하고 있고, 이탈리아 같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인공지능 활용을 통해서 공공행정으로 시민과 비즈니스 지원을 통한 효율성과 만족도 향상 추구라는
굉장히 현실적인 공공부문 구형 과제 발굴 및 발표를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나라와 다르게 그 공공부문에 있어서 윤리적 사용 부분을 굉장히 강화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갖다가 제안을 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공공 분야 활용 시에 AI 활용 지침에 대해서 강력하게 정책적으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앞서 이탈리아와 유사하게 공공부문의 인공지능 서비스 활용 확대 관련해서 디지털 정보를 구현해야겠다라는 어떤 정부 정책을 발표를 했고요. 더 나아가서 인간 중심의 AI 사회 원칙 발현을 통한 부작용에 대비를 해야겠다라는 어떤 영국의 기조를 같이 정책적으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EU도 앞서 이탈리아, 일본과 같이 공공 조달과 변환 등의 인공지능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정책을 제안을 했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그 인력 쪽에 포커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관련된 직업이나 고등교육, 그다음에 해외 우수 인공지능 연구원 유치를 해야 된다라든가 등등 보다 더 그 인력 쪽에 포커스되어 있는 정책 제안을 많이 하는 편이고요. 캐나다 같은 경우는 앞서 영국과 유사하게 공공부문에 있어서 윤리, 특히 공무원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한 게 조금 더 특이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싱가포르도 역시 인공지능 도입 시 윤리적인 측면에 대한 부분을 강조를 했고요. 역시 싱가포르는 이탈리아, 일본 등과 같이 공공 및 상업화에 대해서 인공지능 기술 개발 더불어 그 국가 수준의 공공 관련 AI 프로젝트 수행을 해야 된다라고 정책 제안을 했습니다. OECD는 앞서도 얘기했지만 영국처럼 공공정책 원칙 및 권고안을 수립을 했고 핀란드 같은 경우는 응용을 통해서 공공서비스 활성화 추구, 다양한 서비스, 공공서비스 구축을 지향하는 응용 분야 공공서비스 활성화 쪽에 포커스가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데이터 활용과 플랫폼 구축 등에 대한 정책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나라 사례를 통해서 그 시사점을 도출을 해봤습니다. 해외 역시 우리나라와 같이 그 공공 분야에서 AI 활용이라는 게 그 상위 전략 내에 하위로 들어가기도 하지만 특정 국가 같은 경우는 공공 AI에 대해서 그 자체적으로 굉장히 타이트한 운영 지침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서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그 윤리 기술을 포함해서 9개의 과제를 극복할 수 있는 10가지 권장 사항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캐나다 같은 경우는 윤리 지침을 비롯해서 4가지 요소에 대해서 공공부문의 책임 있는 AI 활용을 위한 전략 가이드 맵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핀란드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 경쟁력 강화부터 해서 AI 리더십 개발, 업무 재설계 등등 해서 AI 시대 대응을 위한 공공부문 주요 조치라고 해서 보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구체적으로 공공부문에서 AI를 활용을 할 때 어떤 부분에 포커스를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OECD 같은 경우는 그 국제기구 성격이다 보니까 다양한 국가들의 공공정책 활용과 활성화를 위해서 각국의 의견을 수렴한 권고안을 공공정책 원칙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한국, 일본은 그 형태가 타단 형태의 그 하향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반해서 미국을 비롯해서 많은 선진국 같은 경우는 그 의견 수렴이 상향식으로 바텀업 형태로 돼서 이제 다양한 의견이 수렴이 되어 있는데 특히 이제 공공 부문이 강화된 국가일수록 바텀업 형태의 의견 수렴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이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많은 국가가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디지털 정보 구현을 하자. 더불어 이를 통해 시민들의 편리성과 생산성 향상을 추구하자라는 데 포커스를 하고 있고 공공화이랑 R&D 및 사업화 부분은 그 영국의 경우에 이제 전용 기금을 마련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민간 주도 협력이라고 해서 혁신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적극적으로 활용, 민간 주도 협력을 통해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하자라는 부분이 있고 특히 핀란드와 싱가포르가 보다 원천 기술보다는 응용 기술에 포커스를 하고 있고 이러한 응용 기술을 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공부문의 적용에 강화를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 나아가 단순히 기술 개발뿐만이 아니라 많은 나라 같은 경우는 규제나 윤리, 교육 등에 있어서 포괄적 접근을 취하고 있고요. 어쨌든 AI가 활성화가 되려면 국가 차원의 데이터 유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국가 차원의 인공지능 학습을 위한 데이터 공개, 유통을 위한 내용이 굉장히 주를 이루고 있다. 더 나아가서 이런 유통이나 활용이 프로세스 활성화를 위해서는 프로세스 플랫폼 구축을 통해서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프랑스의 경우는 이 플랫폼 구축할 때 데이터 유통이라는 것이 단순히 공공 데이터뿐만 아니라 민간 데이터까지 같이 조인을 해서 좀 더 시너지를 내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시사점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는 지금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 지금 정보통신을 비롯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지금 다 컨트롤을 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AI 관련 정책 수립 컨트롤 타워가 따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컨트롤 타워를 통해서 정책 수립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제 더 나아가서 참여하는 기관에 대한 어떤 역할과 책임을 소지를 구분해서 제시를 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이제 기능 중복의 비효율성을 최소화하고 체계적인 시스템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정책적 방향성입니다. 국내 현황과 해외 시사점을 통해서 몇 가지 정책 제언을 하려고 하는데요. 범정부 차원의 제안도 중요하지만 공공부문 특히 부처 단위의 실행 가능한 수준의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과기부는 기술 쪽에, 국토부는 국토부 관련된 사업에, 행안부는 지금 디지털 정부 쪽에 관련해서 이제 각각 제안을 하는데 다른 산하 부처도 각 부처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손에 잡히는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는 이 공공부문에서 AI 데이터 관련 공무원의 역량 강화 추진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련된 공무원들이 사실 그거에 대한 난리지가 부족하면 사실 구체적으로 이행계획 수립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나라도 핀란드를 비롯해서 여러 국가가 공무원 역량 강화 부분에 매우 신경을 쓰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타워 구축을 통해서 효율성, 효과성 제고 부분입니다. 우리나라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사실 모든 거를 커버하고 있는데 사실 역부족이라고 보여지고 해서 인공지능을 도입해서 얻을 수 있는 효율성, 효과성에 대한 어떤 사전 분석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참여기관의 역할, 책임 명확하게 구분해서 제시할 수 있고 기능 중복, 비효율성 최소화하고 체계적인 그런 어떤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효율화를 추구할 수 있는 어떤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그리고 다른 나라와 더불어 우리나라도 국제적으로 혹은 국가적으로 수용되는 원칙과 가이드라인 수립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거를 평가할 수 있는 알고리즘 평가 체계 구축이 필요하고 인공지능 AI 공공 활용 정책을 일단은 펴려면 기본적으로 대대로 된 데이터가 사실 취합이 되어야 합니다. 공공 데이터뿐만 아니라 민간 데이터도 같이 사용 가능할 수 있을 정도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통해서 좀 더 시너지를 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연구님께서 공공 부분에서 AI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정책적인 이슈에 대해서 여러 각국의 현황과 과제들을 잘 공유해 주신 것 같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사실 보안 문제라든지 우선순위라든지 아직 논의할 것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토론 시간에 논의하고요. 두 번째 발표는 이제 거의 실제 사례를 말씀해 주실 것 같은데요. 공적 운영 유통 채널에 4차 산업 기술 적용 모델에 관한 연구에 대해서 중소기업 연구원의 이정덕 박사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한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